여러분, 정년 연장 65세 법안에서 본인이 받게 될 혜택을 모르고 계시면 5년 동안 약 2억 원을 챙기지 못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약 2억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쉰대 평균 월 임금 415만 원을 기준으로 정년이 5년 늘어나는 동안 임금 피크제 80%를 적용해 계산한 5년치 임금입니다. 한 달에 약 332만 원씩 60개월을 받으시는 셈이지요. 여러분께서 만 60세에 정년 퇴직하시고 만 65세에 국민연금까지 5년을 일하지 못하시면 이 약 2억 원이 통째로 본인 자산을 깎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한가마니 쌀값 깎으시며 평생 모으신 자산이 5년 동안 빠져나가는 구조이지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통과되면 이 5년 일부 또는 전체를 일하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안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가 출생 연도에 따라 한 살 단위로 갈리지요. 첫 수혜자가 1968년생일지, 1969년생일지, 1970년생일지 한 살 차이로 정년 5년이 통째로 갈립니다. 여러분이 50대 후반이시거나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셨거나 자녀가 그 또래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인 출생연도에서 정년 연장 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그 약 2억 원을 챙기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 65세 법안의 세 가지 안과 1965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출생연도별로 누가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를 데이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국이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한국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한국 국민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신 시점이지요.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 2030년대 중반엔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시간 동안 한국에서 노인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0년 한국 65세 이상 비중이 4%도 안 됐지요. 45년 만에 5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980년대에 30대였다면 그 시절 동네에서 70대 어르신을 한 분 뵙는 것이 큰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 환갑잔치가 얼마나 큰 동네 행사였는지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환갑이 노년의 시작도 아닌 시대가 됐지요. 한국 사회가 마주한 풍경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는 중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기로 1988년에 시작됐지요.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 개혁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결정됐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그리고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N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는 가족분이 1969년생 이후이시면 정년 60세에 퇴직하셔도 만 65세까지 5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연금이 나오는 첫 세대이십니다. 한 살 위 1968년생, 형님이나 누님은 64세부터 받으시는데 1969년생인 본인은 65세부터 받으시게 되는 셈이지요. 한 살 차이로 1년이 더 늦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 분들이 정년 연장 법안을 가장 절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한국의 평균 수명이 8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1961년에 태어나셨다면
그해 한국 평균 수명이 약 54세였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 84세, 30년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만 60세에 정년 퇴직하시면 그 후 약 24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그 24년 동안의 생활비를 만 60세에 모아두신 자산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은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키우신 그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그 한 시대를 정년 퇴직 후 통째로 더 사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본인 노후 자금만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길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직장인은 만 60세 정년 퇴직 후 만 65세 연금 수령까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5년 공백을 메우려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정년 연장 65세 법안의 출발점이지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안을 보기 전에 현재 한국의 정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자동으로 60세로 간주되지요. 이 법은 2013년에 제정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됐고 2017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지요. 사실 법정 정년 60세가 한국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 게 만 9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2013년 이전 한국의 정년은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많은 회사가 만 55세에서 만 58세 사이로 정하고 있었지요. 1990년대 후반 한국 평균 정년이 약 56세였습니다. 그 시절 30대였던 분들이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밀려나 자영업이나 재취업 시장으로 가시던 풍경이 IMF 이후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직장인의 일반적인 길이었지요. 여러분 중에 그 시절 50대 중반에 정년 퇴직을 맞이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나오셨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것은 한국 노동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만 65세 정년 논의는 그 다음 단계라는 점을 짚어두겠습니다. 다만 모든 직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공무원도 동일하게 만 60세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 즉 초등 중등학교 선생님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입니다. 대학교원은 만 65세이지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 학교 선생님이시면 만 62세가 정년이고 대학 교수이시면 이미 만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인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정년 자체가 안도 없으니 본인 의지대로 일을 이어가실 수 있지요. 여러분께서 어디에 종사하시는지에 따라 현재 정년이 다르고 이번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방식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65세 법안 3가지 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본인 출생연도가 어느 안에서 어떻게 적용받는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엔 2025년 12월 노사 양측에 단계적 정년 연장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살씩 늘리는 방식이지요. 다만 시작, 시점, 늘리는 속도, 완성 시점이 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1안 2028년부터 시작해 2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늘려 2036년에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안입니다. 8년 만에 5살을 늘리는 가장 빠른 안이지요.
이란의 첫 수혜자는 1968년생입니다. 1968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 2028년인데 그 해 정년이 61세로 1년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5년 연장 혜택을 모두 받는 첫 세대는 1976년생부터입니다. 장점은 5년 소득 공백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50대 후반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안이지요. 단점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고 청년 채용 위축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는 이란에 대해 기업이 한 번에 5년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안. 2029년부터 시작해 2039년에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절충안입니다.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지요. 정년 만 61세와 만 62세는 3년에 한 살씩, 만 63세와 만 64세는 2년에 한 살씩 늘리는 단계 차등 방식입니다. 이안의 첫 수혜자는 1969년생입니다. 5년 연장 혜택을 모두 받는 첫 세대는 1979년생부터이지요. 민주연구원이 이안이 가장 균형적이며 사회적 합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1969년생 또는 1970년대 초반 출생자이시거나 자녀 조카가 그 또래라면 이 이안이 가장 직결되는 안입니다. 정년이 1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는 첫 줄에 서는 출생 연도이지요. 1969년생은 국민연금도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면 정년과 연금 시작 시기가 정확히 만 65세로 맞춰집니다. 5년 소득 공백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지요. 마지막 4만. 2030년부터 시작해 2041년에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가장 점진적인 안입니다. 11년에 걸쳐 3년에 한 살씩 늘리는 방식이지요. 4만의 첫 수혜자는 1970년생입니다. 5년 연장 혜택을 모두 받는 첫 세대는 1981년생부터 있지요. 기업 부담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보수적인 안입니다. 한국 경영계가 이란과 이안 중에는 그나마 4만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단 노동계는 4만에 대해 2041년까지 기다리면 1960년대 후반 출생자 거의 전원이 정년 연장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빠른 속도, 이안은 절충, 4만은 점진적 속도. 이란 통과 시 1968년생이, 이안 통과 시 1969년생이, 4만 통과 시 1970년생이 첫 수혜자가 됩니다. 5년 연장, 완전 적용은 이란 1976년생, 이안 1979년생, 4만 1981년생부터이지요. 세 가지 안 중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1968년생과 1970년생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년 5년이 통째로 갈립니다. 한 살 차이로 만 60세에 퇴직하느냐, 만 65세까지 일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다음 챕터에서는 1965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출생 연도별로 어떤 안에서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를 한 줄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챕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1965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출생 연도별로 정년 연장 법안에서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자녀가 어느 출생 연도에 해당하시는지를 머릿속에 두고 들어주십시오. 먼저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이 세 출생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세 가지 안 모두에서 직접적인 정년 연장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1965년생은 2025년에 만 60세가 되어 이미 정년 시점에 도달하셨습니다. 1966년생은 올해 2026년, 1967년생은
내년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작 시점이 2028년 이후라 이미 정년 도달 후에 법안 적용을 받기 어렵지요. 여러분께서 이 새 출생 연도에 해당하신다면 정년 연장 법안 자체는 직접 영향이 적으십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계속 고용 장려금이나 기업의 자체 재고용 제도는 활용 가능합니다. 본인 회사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지, 임금 피크제 적용 후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한지 인사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 7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1968년생 1968년생은 2028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이란이 통과되면 그해 정년이 만 61세로 1년 늘어나 1년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5살 연장은 어렵지만 1년이라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분기점에 서 계신 출생연도이지요. 만약 2안 또는 4만이 통과되면 1968년생은 시점이 2029년 또는 2030년이라 직접 적용 어렵습니다. 1안 통과 여부에 그분들의 운명이 갈리는 셈이지요. 1968년생이시거나 1968년생 가족분이 계시다면 정년 연장 입법 진행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셔야 하는 출생연도입니다. 다음 1969년생 1969년생은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출생연도입니다. 2029년에 만 60세가 되시는 분들이지요. 1안에서 정년 62세, 2안에서 첫 수혜자로 정년 61세, 3안에서도 일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만 65세로 가장 늦어진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 살 위 1968년생이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는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받게 되시지요. 정년 60세에 퇴직하시면 5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연금이 나오는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법안의 사회적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출생 연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든 1969년생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시지요. 본인이 1969년생이시거나 형제 배우자가 1969년생이시면 이 영상의 출생 연도별 시기표를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0년생 1970년생은 2030년에 만 60세가 되십니다. 1안에서 정년 63세, 2안에서 정년 62세, 3안에서 첫 수혜자로 정년 61세가 됩니다. 세 가지 안 모두에서 혜택을 받는 첫 출생 연도입니다. 다만 1968년생이나 1969년생과 비교하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정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년 연장의 완전한 혜택까지는 거리가 있는 출생 연도이지요. 정년 시점은 늘어나도 5년 소득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71년생부터 1975년생 이 5개의 출생 연도는 단계적 연장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지요. 1안에서는 1971년생부터 정년 64세, 1972년생 65세, 1973년생도 65세로 5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1976년생부터는 N1안 기준 5년 연장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 안에서는 좀 더 늦게 5년 연장이 시작됩니다. 1971년생 정년 약 62세, 1972년생 약 63세, 1975년생 약 64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다가 1979년생부터 5년이 모두 적용되는 구조이지요. 4만은 가장 점진적입니다. 1971년생 정년 61세, 1973년생 약 62세 수준으로 천천히 늘어나 1981년생부터 5년 연장이 모두 적용되는 흐름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가 1970년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그분들의 정년이 1살에서 5살까지 차이 나게 됩니다. 50대에 들어선 본인의 일자리 안정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노후, 시작 시점이 달라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 1976년생부터 1981년생. 이분들은 어느 안이 통과되더라도 5년 연장 혜택을 거의 모두 받게 됩니다. 1안 통과 시 1976년생부터 5년 적용, 2안 통과 시 1979년생부터 5년 적용, 3안 통과 시 1981년생부터 5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또는 자녀가 어느 출생 연도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이번 정년 연장 법안에서 받게 되는 혜택이 1살 단위로 갈립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한 가마니 쌀값을 깎으시던 그 일원이 한 가족의 한 끼와 다음 끼를 갈랐듯 이번에는 1살 차이가 정년 5년을 가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출생 연도별 시기는 모두 법안 확정 전 추정치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노사 양측 반발로 2026년 안에 처리될지 미확정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다수 나와 있지요. 어느 안이 어떻게 수정돼 통과되느냐에 따라 위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안이 통과되더라도 1968년생과 1969년생, 1970년생 새 출생 연도가 분기점에 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1971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단계적으로 5년 연장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도 세 가지 안 모두에서 동일하지요. 본인 출생 연도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이 통과되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그 5년 동안 월급도 그대로 받는가요? 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한국에서 정년이 연장될 때 거의 동반되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이지요. 처음 도입된 게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었고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대기업 공공기관 다수가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여러분께서 50대에 회사에 다니셨다면 만 55세 또는 만 56세부터 임금이 단계적으로 깎이는 임금 피크제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동료가 그 적용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정년 60세 시대에도 이미 임금 피크제가 일반적인 풍경이었지요. 현재 한국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 중인 회사는 다수입니다. 60세 이후 재고용 시 기존 임금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 60세 이후 5년 동안 임금이 단계적으로 깎이는 구조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께서 만 60세 시점에 월급 500만 원을 받고 계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년이 5년 늘어나도 그 5년 평균 월급이 약 80% 수준이라면 매월 약 1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액수가 그 시절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한 가마니 쌀값을 깎으시며 1년을 사시던 그 정성으로 모은 1억 원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또는 자녀 결혼시킬 때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보태려고 따로 모아두신 그 돈에 가까운 액수이지요. 다른 길은 재고용 방식입니다. 정년 60세에 일단 퇴직 처리한 후 같은 회사에서 1년에서 3년 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방식이지요. 이 경우 임금은 50에서 70% 수준으로 더 낮게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년 연장 방식보다 임금 감소 폭이 더 크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적어 더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지요.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계속 고용 형태를 보면 재고용 방식이 약 77%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방식이 약 14%, 정년 폐지가 약 8%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재고용 방식으로 만 60세 이후 일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년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은 깎이고 고용 안정성도 줄어드는 길이지요. 만약 이번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과 비슷한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지요. 정년 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3년에 걸쳐 회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 장려금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 부담이 일부 줄어 재고용 동기가 커지지요. 여러분께서 60세에 가까워지셨거나 이미 60세를 넘기고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회사 인사부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본인이 이 장려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도 월급은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정년 연장 법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 법안이 왜 2025년부터 1년 넘게 진통을 겪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청년층 세 입장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노동계입니다. 한국노총은 2026년 들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노동계의 핵심 근거는 5년 소득 공백이지요. 정년 60세에 퇴직하고 만 65세 연금까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조가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의 직접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이 약 14% 수준이니 한국이 약 3배 높은 셈이지요. 이 빈곤율을 줄이려면 정년을 65세로 늘려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5년 소득 공백 구조이지요. 정년에 퇴직하고 연금 수령까지 5년을 본인 자산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시기에 자산을 다 쓰고 만 65세 이후 빈곤층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단계적 연장이 너무 늦다고 보고 있어 2033년까지 완성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입장이지요. 이란의 2036년도 늦다는 게 노동계 시각입니다. 다음으로 경영계 차례이지요.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기업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임금 체계가 호봉제 중심이라 정년이 5년 늘어나면 그 5년 동안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정년 연장이 단순 정년만 늘리는 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제도, 즉 재고용, 정년 연장 폐지 중 선택하는 방식을 선호하지요.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 큽니다. 대기업은 임금 피크제로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호봉제와 임금 피크제가 모두 정착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년 5년 연장이 곧장 인건비 5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한국 청년층 고용률이 43.3%로 22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청년 실업률은 7.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14만 6천 명이 감소했지요. 청년 확장 실업률은 17.4%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일자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청년층 핵심 입장입니다. 한자리에 60대 한 분이 5년 더 계시면
그 자리에 들어올 20대 고서른대 청년 한 명의 채용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단순한 산술이지요.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60대가 일하는 자리와 20대 신입이 들어오는 자리는 직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줄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지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청년 실업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구직 단념 인구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 같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년 연장 특위도 2026년 4월 청년 TF를 별도 출범시켰지만 출범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요. 여러분, 이 세 입장 모두 각자의 데이터로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입장만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결국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이 정년 연장에 직접 영향을 받으시는 입장이지만 자녀와 손주의 일자리도 함께 생각하시며 이 사안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지금 본인이 직접 챙기실 수 있는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여러분께서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이시면 만 63세부터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이시면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이시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시기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직접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거시면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예상 월 수령액, 수급 시작월을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지요.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정년 후 5년 공백 동안 본인이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지 계산이 시작됩니다. 둘째, 본인 회사가 계속 고용장려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여러분께서 만 60세에 가까워지셨거나 이미 60세를 넘기고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회사 인사부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본인이 이 장려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80만 원이 3년에 걸쳐 회사에 지급되므로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계속 근무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본인 회사의 임금 피크제와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임금 조정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만 60세 시점에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 미리 알고 계셔야 노후 자금 계획을 정확히 짤 수 있지요. 셋째,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여러분께서 퇴직하시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면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을 최대 2년간 유지하실 수 있지요. 신청은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 기한 2개월을 놓치시면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자체를 활용하실 수 없으니 퇴직하신 분이 가족 중에 계시면 꼭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본인이 직접 챙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시기 전에 먼저 본인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지요. 오늘 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의 정년 만 60세, 국민연금 만 65세, 사이 5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의 이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고 1안은 2036년, 2안은 2039년,
4만은 2041년에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구조이지요. 세 가지 안 중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1968년생과 1969년생, 1970년생 새 출생 연도가 분기점에 있고 1971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단계적으로 5년 연장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와 재고용을 통해 60세 이후 임금이 7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다수이지요. 정년 연장은 5년 더 일하실 기회이지만 그 5년 동안 임금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는 자녀가 1965년생부터 1981년생 사이이시라면 이번 법안 통과 여부와 어떤 안이 통과될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본인 출생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 회사의 임금 피크제, 재고용 정책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출생 연도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출생 연도별 댓글 패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 위에 정년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